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예, 오늘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오프닝 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19분을 가리킵니다. 조금 늦게 하죠, 제가 할 때는. 늦는데, 왜냐면, 그 기업에 대한 개별 뉴스가 정리가 되는 시기가 9시가 넘어가야 나옵니다, 기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전에 장 시작하기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뉴스를 담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7.8개 미국 주식시장 격렬하게 버티기라는 제목으로 일단 출발할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최근에 시황은 전체 시장 이슈에서 70%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세 문제입니다. 나머지 30%가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장당인 금리 차이에 대한 역전 현상, 그런 부분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나머지 70%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제가 설문조사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재 내년도에 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슈는 사실은 이제 그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에 그 경기 침체를 두려워한다는 그 이유도, 그 이유가 바로 미중 간의 경기 침체가 아주 격렬해질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또 한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작년 아니에요. 지난달 8월 달에도 제가 미국 종목들을, 우리 미국을 투자하시는 소수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2조 원 정도를 또 팔았단 말이죠. 미국 주식을 8월 달에. 물론 5월과 8월 달에는 다시 한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주식을 너무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시고 하지 마시고 긴 안목에서 실적을 보시고 하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예탁원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판 게 거의 한 뭐 900억 원 정도? 거의 판 게, 거의 1000억 원 비슷하게 판 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디즈니까지 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 걸 왜 팔았는지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은 더 잘 버티셔야 돼요. 재미가 없고 시장이 뭐랄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손에 뻗으면 닿을 듯한 그런 사상치고치 못 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를 잘 지나게 되면 다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3분기 어닝 시즌에 대단히 그 이제 막이 열립니다. 사실 이제 글쎄요,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델타 항공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주가 시작하는데, 금융주가 일단 선방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전에도 사상 최고치를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막상 못 간다 그래도 실적에서 이어지면서 시장의 강세는 약간씩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빵 주식이라든지 주요 기술주가 또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실적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오늘 이미 프리마켓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이키도 어제 마감한 이후에 나온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일 장 끝나고 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어제 잠깐이지만 어제 약간의 의아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이것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동부 시간 10시에 발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행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그 소비를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을 형태로 설문조사. 딱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는 건데요. 예상치가 133, 134라고 했는데 125가 나와주면서
실망스러웠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진 게 이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 18년 최고치가 134이래요. 예. 지금 수준, 지금보다 조금 밑에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이에요, 지금. 예. 100 이상이면 잘 나오는 건데 지표가 좋은 건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정도면 엄청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133이 예상치였는데 뭐 125가 나왔으니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소비가 살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8년 아까 얘기했지만 18년 정도에서 보게 되면 가장 윗부분에 와 있어요. 소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뉴스가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뭐 탄핵이라든지 또 그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많이 깐 게 그런 게 사실 문제였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를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이 분위기가. 제가 다 정리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펠로시 의장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탄핵을 추진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어제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고요. WTO에 가입할 때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탈적인 무역 관행을 약탈적이다 표현했죠.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걸 보통 이제 비난한다고 그러죠. 엄청 비난했죠. 대규모 시장 장벽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우리가 미국 쪽에서의 부정적이라 보는 기업들을 양산하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을 하고, 강제 기술 이전을 하고, 직접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그런 거에 의존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사실 이게 이런 거에 의존해서 지금 경제 모델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제 악의적인 표현들이죠. 트럼프스럽죠.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분은 어차피 이제 강하게 멘트를 날리는 분이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제 사실은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있나 요즘에 했는데 이게 트윗이 아니고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다시 한번 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또 어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200, 300만 톤 이상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시키겠다는 내용을 해주고 이미 일부 기업은 대두 120만 톤을 수입하고 있고 류어 부총리가 10월에 미국을 방문한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체단 시기에 트럼프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우려가 나와주면서 장이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펠로시 의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그 대선 유력 후보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요구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응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탄핵 카드가 들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어려워요. 한국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이한 교수님은 정치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쉽지 않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휩싸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곧바로 또 회복을 하지만 어쨌거나 어제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다시 한번 우려에 대한 부분들 또 한 번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얘기 이런 거 나와주면서 장을 좀 하락시켰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사우디는 석유시설 공격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아람코의 정유시설 파괴됐지 않습니까? 드론에 의해서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고 지목을 하면서 군사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중동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유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거든요. 일단은 임피치라고 해서 일단은 뭐 탄핵인데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요. 탄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순서가 일단은 하원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원은 통과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상원으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걸리죠.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을 기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67명이 이제 기소해야 되는데 상원에는 53명의 공화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45명의 민주당을 가지고 기타 2인을 포함한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 10여 명 이상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공화당에서. 근데 그렇게 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일단은 상원에서부터 이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탄핵은. 그런데 사실은 뭐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죠. 그런데
당한 대통령이지만 실제 유죄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임기가 끝났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도 탄핵이 됐지만 탄핵이 되기 전에 표결되기 사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없어요. 이걸로 심각하게 어떤 뭐랄까요, 중간에 내려온 대통령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아까 끝날 수밖에 없는 이벤트성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살떨리는 하신 분이 있어요. 무서워하시는 분들.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상원에서부터 이미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이 외교장관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유화적인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왕자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서로 간에 누가 뭐 1등이 되고 2등이 되는 게 아니다. 서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협의에 어떤 그런 이루는 그런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1등 하려고 왕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 협조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실은 미국 쪽에서 조금 더 완화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협상해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추켜 세워주는 다음 대목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미국은 여전히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다 하면서 추켜 세우면서 그러니까 좀 그런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지적재산권, 강제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우리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식으로 했어요.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가 지금 중국에서는 성공 못하고 있죠. 중국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유니온페이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자국의 어떤 그런 거를 뭔가 해고하고 외국 기업은 뭔가 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구글은 지금 아예 막아놨잖아요. 블럭 쳤잖아요. 블럭.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뭐라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부터 먼저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 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느끼실 게 뭐냐면 굉장히 유해졌어요. 중국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예.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도 좋지 않고 지금 지수 자체도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강한 스트롱맨의 어떤 그런 시진핑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처럼 막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유하게 해서 어쨌거나 조금 이런 난국을 한번 헤쳐가 보자라는 내용이 나와주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쨌거나 클리어하게 올해 안에 된다기보다는 질질 끌 가능성이 있지만 더 격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비난한 건 상당히 협상을 많이 해본 분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트윗을 하거나 좀 더 강한 어떤 강한 쪽으로 중국을 압박했겠죠. 근데 사실은 유엔 가서 얘기한 거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 그렇게 중국한테 큰 어떤 뭐랄까요 중국 열받아 하기 적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돌려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더 이상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더 키우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합당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1분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상급 합격 도전, D-11 작전이 드디어 이 영상이 드디어 2019년 9월 26일 저녁 7시에 내일이죠, 내일 저녁 7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어디에요? 미주미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하셔갖고 10일 동안만 공부하시면 되게끔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출문제를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미 실제 위원들하고 이미 협의를 통해서 대충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험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60점 이상 맞아가면서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시험도 금융위원회를 찾아가서 뭐랄까요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저하고 이한희 교수님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일정이냐면 내년도가 되면
지금 이제 3회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 시험에 대해서 공인 자격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줘요. 공인. 국가 자격증이 있고 공인 자격증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등록 자격증인데 저희는 등록 자격증이죠. 지금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모든 금융 자격증이 등록 자격증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 하나도 공인까지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당당하게 내년도 봄이 되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내년 봄에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상급에 대한 자격증을 공인 자격증을 제가 일단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심사를 거쳐서 되면 진짜 공인입니다, 공인. 예, 그러면 그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이걸 좀 국가의 비용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시험으로 됩니다, 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된다고 그러면 뻥이에요. 거짓말이지만, 그거를 제가 지원할 겁니다. 저의 습성상 한번 넣으면 또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험이 무진장이 어려워집니다. 무진장이 어려워지죠. 공인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꼭 따라 공인 자격증 의뢰하기 전 마지막 시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 한번 따보는 게 어떨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10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번 영상을 쭉 보시면서 그때 시험을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끝입니다. 자, 일단은 나이키가 실적이 잘 나왔죠. 나이키는 워낙 대단한 기업입니다. 사실 중국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에서 팬심이 또 있어요. 네, 중국에서 역시 보시게 되면 15센트 주당 순위 비트했고요. 매출도 비트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장 시작전 거래에서 5%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미 예약하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베스트바이 전자 이제 제품 판매 업체죠. 소매 업체인데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이제 2025년에는 매출을 500억 달러를 갖고 가겠다 목표를. 대단한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가이던스가 431억에 436억 달러인데 2025년은 더 500달러까지 가겠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줄이겠다. 10억 달러 정도 비용을 줄이겠다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좋은 청사진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KB홈, 레나, 톨브라더스 이런 거 다 이제 주택 건설 업체인데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훈풍이 불면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이제 펀더멘털 좋기 때문에. 근데 KB홈, 레나, 톨브라더스에 또 하나 있어요. DR 홀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냥 빠졌죠. DR 홀튼은.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일단은 그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금을 올렸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R 홀튼은 빠졌어요. 예. 그 다음에 VFC, VF 코퍼레이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노스페이스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반스런 신발도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왔죠. 향후 5년 이후에 12에서 14%의 이익 성장률이 가능하다, 예상한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일단은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당을 돌려주든 바이백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모두 하겠다는 얘기죠. 주주 환원 대단합니다. VFC는 제가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베크로비의 피치, 그 다음에 게스, 갭, 그 다음에 랄프로렌 이런 의류업체는 별로예요. 별론데 VFC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키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사실 이제 AI 쪽으로 AI 칩을 하나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했답니다. 단편으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짚어주지 않을까. 다음날 내일이죠. 내일 클로징 벨 시간에. 자, 필립 모리스하고 알티리아가 이제 머지했습니다. 머지 합병. 과거에는 알티리아의 자회사였어요. 필립 모리스. 근데 아예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갖고 이제는 과거에는 합병 전에는 여러 가지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우려가 많았지만 합병을 끝냈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기대 심리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말보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줄도 있는데 지금 담배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 저도 안 피지만
저는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담배는 이거 여러분들이 굳이 뭐 꼭 투자할 필요가 없는 이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는 종목은 MDT, 메드트로닉입니다. 메드트로닉. 우리 그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 장비 업체의 선두 기업이고요. 이걸 계속 얘기했지만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거 뭐 임상 실험을 통해서 뭐 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제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시도 잘 나왔죠. 저는 여러 번 우리 정의영 방송 와운에서 계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계속했던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매수해야지만 메디트로닉을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지금 현재 내일이 배당 날이고요. 10월 18일 날 배당이 들어오니까 한국에는 아마 이틀 정도 후에 들어오겠죠. 배당금은 54센트고요. 배당 수익률은 1.9% 잡혀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42.86%. 배당을 무려 19년 연속 올려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메드트론이.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혈관, 침습, 해병요법, 당뇨 쪽에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습은 적게 째갖고 뭔가 수술을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다시 한번 의료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정말 뭐 그냥 하루 딱 보유하고 배당받는 이렇게 하기에는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도 오프닝 벨을 마쳤고요. 오프닝을 마쳤고 내일 이 시간에는 안동호 팀장께서 해주시고 또 금요일 날은 제가 또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